자, 확률이라는 단어 해볼 텐데 확률은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90%거든.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단어에 있는 조건부 확률은 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지만 이 확률이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란 것이 뭐 1부터 6까지 나올 건디 그 중에 1만 원하니까 6분의 1이다 인 것처럼 경우의 수 6가지 분의 한 가지 하고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확률을 못하는 이유의 99%는 1단원 경우의 수를 잘 못 구해서예요. 바꿔 말하면 1단원 되게 잘하는 사람이 확률을 못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률 개념 나가는 건 진짜 1시간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이제 바이블 사오라고 한 게 1단원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놓고 이제 2단원 워크북 같은 걸 임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 1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만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확률은 그냥 다 풀립니다. 자, 그 대신 이제 확률을 구할 때 딱 하나만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만 좀 공감을 잘 해주시면 되고 그 외는 그냥 뭐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이야기.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시행과 사건이라는 좀 용어들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뭐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당연히 랜덤하게 나와야 되겠지. 사기를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주사위가 1만 잘 나오게 설계되면 그걸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랜덤하게 잘 일어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할 건데 뭐 이걸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게 문제가 주어지면 당연히 골고루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겠지 뭐 야바이를 치진 않겠죠. 그 대신 시행이란 단어가 그냥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무작위적인 동작을 시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용어 딱 하나만 좀 제대로 기억하자. 그게 바로 뭐냐면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이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만 이제 앞으로 종종 튀어나올 테니까 얘만 기억해두면 되고 편하게 말하면 전체 집합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는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다 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이때 표본 공간은 뭐가 될 거냐면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데 1, 2, 3, 4, 5, 6이에요. 자, 그 다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마다 요구하는 특수한 내가 원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할 텐데 예를 들면 3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사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를 보면 뭐 하나, 둘 이렇게 있을 테니까 6개 중에 2개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나간다 이거지. 그 다음 근원 사건 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표본 공간은 총 몇 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6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원소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되셨지? 자, 그 다음 또 용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밑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집합을 생각하면 돼. 합사건, 합집합입니다. 곱사건, 곱집합 이란 말은 없고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곱사건이라는 건 교집합.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배반사건은 글을 읽어보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 B가 공집합이다. 이거 다른 말로 집합에서 말하는 무슨 소야?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소면 배반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3이랑 6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뭐 5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건 뭐 5 하나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사건 말 그대로 무슨 집합? 여집합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았으니까 이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확률의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 이렇게 용어가 2개가 있는데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실생활에서 네가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절반 딱 50번이 앞면이 나온다. 이게 일어나기가 물론 자주 일어나겠지만 거의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49번 나올 수도 있고 51번 나올 수도 있잖냐.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직접 해봤을 때 나온 확률,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번 던졌더니 앞면이 49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방금 한 시행에서의 통계적 확률은 0. 얼마다? 49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통계적 확률을 논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확률을 논할 건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이론상의 값이다. 당연히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현실에서 꼭 2분의 1에 매번 일어나는 뜻은 아니고 자주 하다 보면 100번 던지는 시행을 1억 명이 하면 그래도 50번 나온 사람이 많겠지. 그런 식으로 이론상의 값을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만약에 대학교를 통계학과라든지 사회과학대학을 가서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네가 딱 한 번만 100번 던져보면 당연히 49번 나올 수도 있고 47번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이 100번 던지는 짓을 100번, 1000번, 무한번 하면 그래도 그 확률이 1억 분의 5천만에 가까이 가지 않겠냐. 그 이론상의 값, 극한값을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통계적 확률의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다 수학적 확률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교과서상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언급했을 뿐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라는 거.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1, 2, 3, 4, 5, 6 분의 3, 6 두 개니까 6분의 2라고 구하는 것처럼 무슨 경우의 수 분의 무슨 경우의 수로 할 거냐면 표본 공간 의 크기. 자, 크기라는 것이 원소의 개수를 뜻합니다. 6개겠지. 그거 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크기로 수학적 확률을 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기호로 쓰자면 NS. 자, S가 바로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고 왜 S로 쓸 거냐면 유석이 알아야 돼. 표본이 영어로 뭐야? 그렇지. 그 샘플에 S자를 써가지고 NS라고 할 거고 사건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 A, B, C 같은 걸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NA라고 쓰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A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3번 확률의 기본 성질 동그라미 1번 어떤 확률이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없어요. 확률이 1을 넘을 수 있나? 없어요. 그래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이고 당연히 전체 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1이겠지. 그 다음에 3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확률이 0이겠죠. 그치? 주사위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온다? 확률 0이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공집합처럼요. 오케이. 용어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워딩 하나 요것만 집중해서 들어드시면 오늘 이야기는 끝납니다. 바로 어떤 워딩이냐면 표본 공간의 아니다. 표본 공간부터 쓰지 말고 근원사건부터 쓰자.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래? 다시 바꿔해볼래? 자, 이 수학적 확률에서 PA는 NS분의 NA다라고 되어 있는 그 항 바로 윗줄에 내가 볼드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NS분의 NA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그 워딩이 무슨 뜻인지가 사실 확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깊게 파헤쳐보자 라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 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전을 2개 던질 거야. 자, 동전을 2개 던져가지고 나온 결과를 사진으로 보관한다고 치자. 그 동전 2개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을 못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사진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그 사진의 베리에이션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앞면이 2개 나오는 게 있겠지. 또 뒷면이 2개 나오는 거 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냐. 앞뒤 이렇게 나오는 거 있겠지.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의 사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동전 2개 던져봤더니 앞, 뒤, 앞뒤 말고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 나는 표본 공간을 이와 같은 원소 몇 개짜리 집합으로 3개짜리 집합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특정 사건, 예를 들어서 앞이 2개 나옵니다 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의 크기분의 사건의 크기였으니까 총 몇 가지 중에 3가지 중에 1가지네. 그러니까 확률은 3분의 1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 직관적으로 맞아 틀려? 틀려요. 그치? 왜냐면 우리가 동전 던졌을 때 앞밥 나올 확률 얼마라고 많이 해왔으니까 4분의 1이라고 해왔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오류를 범한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사실 만약에 동전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었다고 치면, 만약에 구분이 됐다고 치면 표본 공간을 그 사진작가께서는 어떻게 잡았을 거냐면 빨간색이 앞이 나왔을 때 노란색이 앞이 나온 거, 빨간색이 앞이 나왔을 때 노란색은 뒷면 나온 거, 빨간색이 뒷면 나왔을 때 노란색 앞면 나온 거, 빨간색이 뒷면일 때 노란색도 뒷면 나온 거, 이와 같이 총 몇 개로? 4개로 표본공간 잡았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중에 앞이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구했었을 거 아니냐. 그쵸? 자, 요거는 맞는 말이고 요거는 틀린 말이다. 그 이유는 뭐냐? 비록 동전 2개가 다르더라도 앞이 나오는 건 요렇게밖에 없고 뒤 나오는 건 이렇게밖에 없는데 앞뒤가 나오는 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밀한 용어는 아니지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해보면 앞이라는 사건은 농도가 1짜리다라고 표현을 해볼게. 얘도 농도가 1짜리야. 그럼 얘는 농도가 얼마였던 거야? 2짜리였던 거지. 자, 이처럼 표본 공간의 각 원소, 다른 말로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근원사건. 근원사건의 농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해버리면 확률을 잘못 구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근원사건의 농도, 자, 그 농도가 수학적인 용어로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즉 기대값이라고 부를 건데, 각 근원사건의 기대값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동전이 2개가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간다고 쳐도 내 임의로 구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 문제를 구할 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입니다. 확률을 구할 때는 비록 문제에서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주사위 2개 또는 똑같은 동전 2개라고 해도 네가 의미로 같은 것을 뭐 하게 받아봐야 돼? 서로 다르게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본 공간의 농도가 균일하게 되지 않아서 확률을 잘못 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냐? 자, 그럼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이야기인지를 여러 가지 예시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책에 다 있는 예시로 그대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1과 2와 3을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나열할 건데요. 1이 2유탄다 라고 쳐볼게. 내가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서로 같은 거, 당연히 같은 게 뭐야? 1인데 같은 것을 구분 안 해볼게요. 내가 이거 구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안 돼요. 그럼에도 일부러 보여드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1을 서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볼게. 구분 안 해. 그러면 원원 같고 총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지? 그러니까 몇 팩 나누기 뭐 팩? 4팩 나누기 2팩. 해서 이제 12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 1이 2유탄은 걸 따져보면 1 묶어버리면 한 놈인 셈이고 1끼리 자리 바꾸는 걸 신경 써 안 써? 안 쓸 거니까 그냥 몇 명인 셈. 3명인 셈이어서 3패 하고 구하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솔루션 2로 구분을 해볼게. 그러면 구분하니까 1-a와 1-b의 이상이라고 내가 생각을 임의로 하자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다 다른 겁니다. 몇 팩입니까? 전체가 4팩이에요. 자, 그 다음 1끼리가 이웃한다는 어떻게 될 거니? 일단 묶어. 그 대신 이젠 a, b가 다르니까 얘네 자리 바꾸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3팩토리얼에다가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2팩이 곱해져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24분의 12가 되면서 2분의 1이 나와. 아! 하지 말래매. 근데 똑같이 나왔어.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을 구분 안 하고 할 때나 구분하고 할 때나 확률이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험을 초반에 많이 쌓아버리면 뭐야 씨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거 구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박혀버릴 수도 있어.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안 될 때면 이렇게 하면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 같은 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일단 되는 걸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실제로 안 되는지를 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른쪽 위로 넘어온 예시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1과 1과 2와 3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두 개 뽑은 다음에 나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x1, 두 번째 x2라고 할 때 x1보다 x2가 크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끼리를 구분을 안 해볼게. 그럼 그냥 숫자 1인 거예요. 그리고 2, 3인 겁니다. 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할 건데 x1, x2가 될 확률. 먼저 전체부터 구해볼 텐데요. 한번 직접 해볼게. 당연히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1과 1을 뽑아서 줄을 세우면 줄 세워봤자 똑같은데 뭐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내가 1, 2를 뽑게 되면 1, 2랑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2, 1이 있을 수 있고 1, 3를 뽑으면 1, 3, 3, 1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2, 3를 뽑게 되면 2, 3, 3, 1 3,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거 말고 만들 수 있는 x1, x2가 있나? 없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 중에서 x1보다 x2가 더 크거나 같은 게 뭔가 하고 동그라미 쳐보면 요거 아니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확률을 7분의 4다라고 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반면 1-a와 1-b와 c랜다 2와 3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연히 x의 1하고 x의 2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x1에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명 손 들어? 4. 그 다음은 3 하고 손 들 테니까 12가지가 되겠지. 얘는 곱셈으로 못했던 이유가 1하고 1이 겹치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처리를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x의 1보다 x의 2가 더 크게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직접 해볼게요. 만약에 맨 앞에 게 1-a라고 치면 요 뒤에 이걸 만족하게끔 나올 수 있는 건 누구 있냐? 1-b, 2, 3 이렇게 있을 거고 또 만약에 맨 처음에 1-b를 뽑았다고 쳤을 때 뭐 나올 수 있어? 1-a,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만약에 x1 자리에 2가 왔다고 치면 뭐야? 3. 또 있나? 없을 거야. 그럼 총 몇 개니? 7개. 그러니까 1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두 서로 다른 확률 중에 뭐가 정답이라는 거니? 아랫게 정답이고 이거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실수를 줄이려면 이 상관없는 케이스를 할지라도 그냥 뭐 하게 보자. 구분을 하자. 그래서 반드시 확률 구할 때는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관찰하자입니다. 조금 더 깊은 미래 이야기를 하면 무석이한테는 과거죠. 어떨 때는 구분을 안 해도 정답과 똑같은 게 나오고 어떨 때는 구분을 안 하면 좆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너네가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구분 안 해도 정답이랑 똑같이 나오겠다. 아, 이거는 구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경험치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다 다르게 보면 어차피 안 틀릴 거를 굳이 이럴 땐 괜찮고 이럴 땐 안 되고를 구분해가지고 실수할 여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같은 것은 다 다르게 관찰을 합시다야. 자, 근데 같은 것을 다 다르게 관찰하자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같은 걸 그냥 같은 것 취급하고 계산했던 게 무슨 순열이 있었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겹쳐도 1-A와 1-B로 나눠서 풀자. 또 같은 것을 다르게 관찰 안 하고 그냥 사과 2개, 사과 5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복조합이 있는데 중복조합을 확률 문제 풀 때 쓸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세모를 좀 치고 이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일단 이거 진리긴 해. 확률을 구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중복조합 쓸 일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조합 같은 걸로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세모를 친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 다음 페이지로 나와서 조금 더 예시를 많이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 예시 부분을 꼼꼼하게 다 정독을 해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자, 또 어떤 example이 있냐면 초코우유, 딸기우유, 포도우유가 각각 2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2개의 우유를 꺼냅니다. 자, 초코도 딸기도 또 하나 뭐니? 포도. 포도도 각각 2개씩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여기서 2개를 뽑을 거래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꺼내래.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꺼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는 같은 맛의 우유끼리를 구분하지 않고 중복조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초코초코 딸딸 포포 이렇게 맛이 같더라도 그 같은 우유들을 구분하여 그냥 조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포, 다마, S1, S2 중에 뭐가 맞는 거라고? S2가 맞는 거라고. 그럼 실제로 S1과 S2의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풀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보겠다 이거야. 초코 우유와 딸기 우유와 포도 우유를 각각 A개, B개, C개 구하겠음둥, 아니 뽑겠음둥. 그냥 총 몇 개 뽑는다고? 2개. 그 다음 A, B, C 0이어도 돼? 괜찮아. 그 다음 이 빵빵 같은 것도 해? 괜찮아. 재고는 2개씩 이상이 충분해. 즉 그냥 음화정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몇 H 몇? 3H이어서 4C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맛을 뽑을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맛이란 건 뭐가 있냐면 당연히 초코랑 딸기, 그 다음에 딸기랑 포도, 그 다음에 포도랑 초코 이렇게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가지. 그래서 1번은 몇 분의 1?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어요. 근데 같은 것을 구분하여 조합으로 풀어보면 결국 초코 1, 초코 2. 자, 초코 힘드니까 A로 할게. A1, A2라는 우유, B1, B2라는 우유, 그 다음에 C1, C2라는 우유를 뽑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야? 6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15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 이제 서로 다른 거를 구하고 싶은데 생각해봐라. 여기서 뽑을 건데 서로 다른 게 더 많겠어? 서로 같은 게 더 많겠어? 많겠어. 다른 게 많겠지. 귀찮아. 그래서 여사건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사건이라는 건 그냥 뽑은 거에 알파벳이 뭐 한 거면 되니까 같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1, A2 B1, B2 C1, C2 이렇게밖에 없겠지. 자, 그거를 빼줄 거니까 15분의 얼마? 12.
5로 약분해 주시면, 아니지, 3으로 약분해 주시면 5분의 4. 어느 쪽이 맞다는 거야? 5분의 4가 맞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질 않기 때문이고, 워딩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이야. 어떤 식으로 농도가 다른지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전체 경우의 수 3H의 6이라고 했을 때 이 6가지랑에 도대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치읓 치읓 이런 게 있을 거고, 치읓 피읓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치읓 치읓은 농도가 1이에요. 왜냐면 치읓 1, 치읓 2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치읓 피읓은 치읓이 1일지 2일지, 피읓이 1일지 2일지 때문에 농도가 얼마인 셈이야? 4인 셈이거든. 이게 골고루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확률을 구할 일은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이것들이 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그냥 따라와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을 만족하는 음하정 x, y, z에 대해서 순서쌍을 만듭니다. 순서쌍 x, y, z를 만듭니다. 그 다음 그러한 순서쌍에서 한 개를 뽑을 때, 그랬을 때 어떤 확률이냐면 z가 2인 순서쌍 1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나 이렇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인 거 순서쌍이니까 일단 3h에 8 해보면 10 컨비네이션 8일 테니까 45가지겠고, 그 다음에 z가 2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인데 z가 2니까 이거 2 날리면 6일 테니까 2h에 6일 거라서 7 컨비네이션 6은 7이네. 그러면 나는 확률이 45분의 7인 것 같은데? 라고 한번 구해봤어요. 나 확률 구하면서 뭐 썼니? 중복조합 썼지. 그럼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걸 보면 눈치껏 왠지 되니까 쓴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이 구분만 잘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거 말고의 다른 풀이, 조합을 이용한 풀이는 쉽지 않고 그냥 이게 올바른 풀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복조합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거든? 근데 이건 또 된대. 씨발, 저긴 안 된다고 했으면서. 뭘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워딩을 이해하면 끝나. 확률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는지 그 시점을 인지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니? 자, 지금 내가 이 문장을 따라가면서 확률이라는 건 언제 발생했는지 봐봐. 뭐뭐뭐뭐 해가지고 아무튼 순서쌍을 만든대. 그리고 그 순서쌍에서 한 개를 뽑는데요. 이 시점에 확률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들, 즉 근원 사건들의 농도가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복조합을 쓴 건 확률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었냐면 표본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 주머니에 너는 내용물을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를 뽑을 때 A 또는 B 또는 C 세 종류 중에 A가 나오는 확률 3분의 1건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를 뽑겠다라고 했는 순간 표본 공간은 이거거든. 근데 표본 공간을 내가 A, B, C라고 잘못 착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농도가 1이고 농도가 2고 농도가 3인데. 맞아?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런 짓거리 해볼게. 내가 뭐가 들을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충분히 다 뽑을 거야. 다 뽑아가지고 사진을 찍고요. 중복된 알파벳은 지워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 볼게. 그러면 내가 당연히 여기서 뽑을 때는 A가 더 덜 나오고 C가 자주 나오겠지만 계속 뽑다 보면 아무튼 내 사진 폴더에는 A 나왔고 B도 뭐 여러 번 나왔고 C도 여러 번 나왔고 A도 나오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중복되는 걸 지워. 아, 결국 주머니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구나 라고 폴더를 만들었어.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뽑으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 이건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이 짓거리가 저기 있었다는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뽑는 그 순서쌍은 당연히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0,0,8 이런 게 두 번 나왔다고 해도 이 순서쌍 x, y, z를 만든다 할 땐 이거를 두 개로 카운트해 안 해? 안 하지. 그냥 다 하나하나로 카운트할 거 아니야. 그러니 지금 표본 공간에는 이 45개가 다 골고루 하나씩 들어있는 거지. 거기서 뽑을 거니까 당연히 45분의 7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을 썼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 쓰면 안 돼. 근데 얘는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 쓴 게 아니야. 비록 중복조합이 식에 있어도.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이 어느 타이밍부터 들어오는 건지를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야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한 거다를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세모라고 했던 게 이런 문제는 중복조합을 써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중복조합을 쓴 거지 확률을 구하는데 중복조합을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확률을 구할 때는 중복조합을 쓰면 안 돼 라고 썼던 건데 너네가 곡해할까봐 세모라고 하고 이 얘기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확률을 구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안 되고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을 쓰면 안 되는 것뿐 뭐 문제에서 표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써야 되면 당연히 써도 돼요. 근데 확률을 구할 때는 안 된다. 그 미세한 그 경계선 넘나드는 걸 익숙해져 가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그냥 기호에 대한 이야기 정리입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robability, 확률이죠. 우서가 probability 한번 스펠링 다시 해보자. 지난 겨울에도 있고 내신데 됐다. 피하로 probability인데 probability. 이것 때문에 이제 P라는 알파벳을 씁니다. 자, 그래서 PA라고 쓰면 이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P에 A 합 B 이런 게 있으면 A랑 B의 합사건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읽긴 하겠지만 아까도 합사건 그냥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곱사건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됐던 것처럼 집합처럼 풀면 돼요. PA 더하기 P 뭐 한 다음에 뭐 빼주면 될까? A 교호 B 하면 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네가 PA 교호 B를 구하고 싶으면 PA 더하기 PB 하나에 뭐 하면 돼요? PA 합 B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P에 A의 여집합 구하고 싶으면 전체 경우의 수, 여기서 확률이니까 1이겠지? 이래서 뭐 빼면 돼요? P의 A, 뭐 같은 거 빼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기호를 소개하는 파트가 맨 뒤에 가볍게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조심하고 나면 결국 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거진다 풀게 될 겁니다. 자, 가볍게 문제들 보여드리고 마무리한 다음에 빨리 우리 1단원 문제 풀이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일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읽으면서 빈칸 말로 같이 채워볼게요. 칠판에 안 쓰고요. 1번까지 9번인데 그거.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뭐라고 한다고? 스발론드라. 뭐라고 한다고?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아니지.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제대로 하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보겠습니다. P, A 교 B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집합처럼 풀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자. 대충 이런 거 풀 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P, A 교 B가 3분의 2의 P, A래.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X라고 둬요. 그러면 PA는 전체 얼마임? 몇 X임? 2분의 3X. 근데 A 전체가 2분의 3X면 여기 따로는 얼마임? 2분의 1X. 그 다음 PA 교비가 X일 때 5분의 2 PB랑 같대. 그럼 PB가 몇 분의 몇 X? 2분의 5X. 근데 여기가 X니까 남아있는 거 얼마? 2분의 3X.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A 교 B분의 A 합 B를 구해라. A 교 B가 A 교 B는 몇 X? A 합 B는 3X니까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거 단순한 덧셈 이야기였습니다. 넘길게요. 자, 9번입니다. 순열을 이용한 확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제 순열이나 조합 등등을 당연히 쓰게 될 겁니다. 유형별로 굳이 나눠둘 뿐이에요. 처음이니까.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일례로 나옵니다. A와 B가 양 끝에 서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전체 확률, 전체 경우의 수 몇 팩? 5팩. 그래서 일단 전체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체.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양 끝에 A, B. 자, 양 끝에 A, B가 서게 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자, 양 끝에 A, B가 올 거야. 근데 얘네 자리 바꿔도 괜찮지? 몇 팩? 2팩. 그 다음에 사이 쪽에 있는 거 몇 명? 3명이니까 6, 2, 12. 얘는 5팩이니까 120. 따라서 몇 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맞나? 맞죠. 자, 그 다음 넘겨가지고 레벨 2는 좀 이따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맞추자고.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포함하여 공격수가 7명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3명의 선수를 뽑아 선발로 출전시킵니다. A가 공격수로 뽑힐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그냥 바로 분수로 갈게. 전체 경우의 수 몇이몇? 73. 그런데 A는 이미 특채야. 그럼 남아있는 몇 명 중에 몇 명 추가로 뽑아? 62 뽑아줘요. 그러면 35분의 15 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레벨 2는 알아서 푸시고 좀 이따가 한번 맞춰보고요. 44번까지 넘어옵니다. 자,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당연히 지금이야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 드렸지만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여사건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 어떤 워딩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여사건이야? 적어도 오란 말이겠죠. 보겠습니다. 상자 속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빨간 구슬. 우서가 적어도 1개가 빨간 구슬의 반대말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몇 시 몇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7시 2로 봐야 돼. 같은 색깔도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도 1개가 빨강의 반대말 근데 모두가 몇 개냐? 4개야? 2개 아니야? 자, 2개의 파란색을 뽑겠습니다. 그럼 파란색 약간 투시경 껴가지고 그지? 파란색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몇이 몇이야? 4C2 이렇게 되겠지. 약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8번입니다. 미래에 이제 킬러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여기 있는 팜수의 개수네요. 팜수의 개수. 자, 58번입니다. A, B, C, D, E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 일단 질문, 부분집합 몇 개? 오케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승계. 자, 그 다음 C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3이래. 그러면 C는 무조건 있는 거고 추가로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거지. 그럼 몇이 몇이야? 4C2는 6이다. 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넘겨보겠습니다.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6개의 점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택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총 몇 시 몇 개야? 6시 3개입니다. 그중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직각삼각형이려면 일단 원의 뭐가 있어야 돼? 지름. 그럼 지름이 일단 몇 종류 있는 거야? 세 종류가 있겠지. 자, 이 핑크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4개. 근데 지름이 총 몇 종류 있어? 3종류 있으니까 12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방금 이 상황에 대한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고1 때 이거를 나한테 배웠으면 알 거고 우석이처럼. 이걸 굉장히 어려워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배경 지식 또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자, 정 12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몇 개니? 12시3. 자,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각각 몇 개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면 뭐 손도 못 대겠죠. 자, 이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 방법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직각삼각형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게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자, 무엇을 기준으로 앞으로 케이스 분류 해볼 거냐면 정십이각형인데 삼각형을 위해서 점 3개를 할애했으니까 찍히지 않는 점이 몇 개 있니? 9개 있겠지. 그랬을 때 지금 이 삼각형은 이쪽에 몇 개 있음? 5개.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 있겠지.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9라는 숫자를 5 더하기 2 더하기 2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하나 뭐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예각삼각형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얘는 몇 개인지 보자. 여기 몇 개 있냐? 3개. 이쪽에 4개. 여기는 2개. 그래서 9를 4 더하기 3 더하기 2다라고 쪼갠 이 삼각형은 예각일 거예요. 맞냐? 자, 그럼 둔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둔각삼각형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작게 잡아볼까? 얘네 사이에 있어 없어? 없지. 빵빵. 그럼 당연히 난 몇 개 있어? 9개 있겠지. 그래서 9를 9 더하기 빵 더하기 빵이다 라고 나눈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둔각삼각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부터 이제 모든 삼각형을 이와 같은 숫자들 덧셈으로 표현을 할 건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아니 직각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저렇게 숫자 분배한 거에서 지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지름이 있으면 숫자 뭐가 반드시 있겠니? 5가 있겠지. 얘는 숫자 5가 있어서 직각이에요. 물론 이건 정 12각형일 때 그렇지 뭐 늘어나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5가 존재하니까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예각삼각형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서 좀 더 안으로 1로 빠져야 돼. 1로 나가면 둔각되거든. 1로 빠져야 돼. 숫자들이 다 어때? 모두 5보다 작은 숫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둔각삼각형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둔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5보다 큰 게 존재를 하죠. 맞니?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서 그래서 내가 분할을 무한 강조하는 게 여기저기 다 쓰이기 때문이야. 9를 3개의 정수의 덧셈으로 분할하면 모든 삼각형들을 다 찾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직, 예, 둔을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방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12, 13이 전체 얼마인지 구해놓고 마지막에 답 맞추기를 해보자. 자, 이거 나누기 6 하면 얼마냐? 220. 자, 총 220개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직각삼각형부터 구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숫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 5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9라는 숫자를 5 일단 박아두고 분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0을 써도 돼. 자, 나는 뭐부터 쓰길 바랄까 너네한테? 540부터 바랄 거고 그 다음은 531 그 다음은 52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특징이 있는데 522였던 이 직각삼각형을 봐봐. 얘는 직각이면서 무슨 변 삼각형일까? 이등변 삼각형. 그거를 이 숫자 구성에서 뭘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 같은 숫자가 있다로 파악할 수가 있었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540 서로 다 다른 건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아닐 거고 얘만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근데 당연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220까지라는 건 이 똑같은 모양이 탕탕탕탕탕 이렇게 다 다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 522라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 모양이 총 몇 개 있을까? 이걸 딸깍딸깍 돌리면서 12개.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꼭지점이 어디냐 갖고 생각하면 더 편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2개가 있다. 그럼 반면 540이나 531 같은 건 몇 개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을 하나 보세요. 지금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예각 삼각형, 아까 했던 432를 하나 그려본 거거든? 그럼 얘는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거 그대로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딸깍딸깍 하면 12각형이니까 몇 개 있겠어? 12개 있겠지. 그런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삐딱한 새끼거든? 그럼 얘를 좌우 반전시킨 이런 모양은 얘를 돌림으로써 나와 안 나와? 딸깍으로는 안 나오지. 뒤집어줘야 되겠지. 그럼 그것도 딸깍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개 있겠냐? 24개 있겠지. 그래서 숫자가 다 다른 건 24개 있어요. 숫자가 하나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에 이 플립, 뒤집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2개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총 몇 개 있다? 60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둔각부터 해볼까? 둔각삼각형은 어떤 게 있으면 된다고? 5보다 큰 게 있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9빵빵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8일빵. 그 다음 7일빵에다가 711. 그 다음 630. 그 다음 이 다음은 5로 내려가 버리지. 5로 내려가면 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9빵빵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몇 개 있겠냐? 12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가 12개고 셋 다 다른 건 그냥 몇 개 있을 거라고? 24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이랑 11을 더해서 24라고 생각하면 24가 하나, 둘, 셋, 넷, 5개. 총 몇 개 있다? 120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예각삼각형을 한번 보여보자. 예각삼각형은 다 뭐 미만, 5 미만, 즉 뭐부터? 4부터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4부터 질러볼게요. 자, 뭐라고 쓰기 바랄까 나는? 441부터 바라고 그 다음에 43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333을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 441은 이등변이니까 몇 개고? 12개고 432는 그냥 이상한 거니까 몇 개고? 24개고 그 다음에 333은 정삼각형일 거 아니냐? 그러면 정삼각형은 몇 개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이 여기에 오는 건 다 다르지만 여기에 와버리면 똑같은 모양이겠지? 몇 개밖에 없니? 4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예각삼각형 총 몇 개다? 10,000개다. 다 더하면 몇 개 되니?
220개. 이런 식으로 정각형에서 직각, 예각, 둔각을 찾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우석이도 이거 지난 겨울에 들었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안 났으니까 못 풀었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로 돌아와서 앞에서부터 각 유형마다 레벨 1과 레벨 2를 풀겠습니다. 유형이 총 7개, 2문제씩이니까 레벨 2 없으면 째껴요. 레벨 2 있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지금 약 12문제쯤 되겠네. 15분 드리겠습니다.